자, 이번 문제는 수준 측량의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 중에서 직접 수준 측량의 원리입니다. 자, 이 수준 측량의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HA, 즉 A 지점에 집안고가 주어졌을 때 이 B점의 집안고를 구하는 게 수준 측량의 목적이에요. HA라고 표현한 A점의 집안고는 기준면에서부터 A 지점까지의 높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면을 어디로 삼고 있죠? 맞아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 자, 그렇게 기준면이 주어진 다음에 이렇게 시리즈의 수준 측량을 통해서 델타 H를 구해낼 수 있으면 이 A점의 집안고에다가 델타 H만큼 더해서 B점의 집안고를 찾아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수준 측량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자, A점은 주어진 점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표척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벨을 세웠죠. 그리고 백사이트, 즉 후시를 해요. 후시는 높이를 알고 있는 점에 표척을 세워놓고 기계로 읽은 값이에요. 그러면 요 값을 읽을 수가 있겠죠. 표척이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이 A1이라는 값을 읽으면 우리가 이 기준면에서부터 이 기계까지의 높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계고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 요거를 전시라고 얘기합니다. front sight, 여기 써 있네요. 그거를 읽어서 요 표척 값을 빼주면,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그럼 요 기준면까지의 높이 더하기 요 A점의 표척 읽은 값, 후시 값, 요 A1을 더해서 요 지점의 표척 읽음 값, 요거를 빼주면, 아하, 여기 표척을 세워놓은 지점의 집안고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 A1에서 B1을 뺀 게 바로 요 높이, 델타 H일 테니까요. 그럼 A의 집안고에다가 요 높이를 더해주면 이 지점의 집안고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요 점을 알게 됐어요. 이 지점의 집안고를 알게 되면 다시 기계를 이렇게 세워서 후시를 하면 이 기계까지의 어디서부터? 기준면에서부터 이 기계까지의 높이를 알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요거를 빼주면 요 지점의 집안고를 찾을 수가 있네요. 다시 기계를 한번 또 옮겼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후시를 해서 아는 점, 왜 아는 점이에요? 구해낸 점이니까 아는 점이죠. 그걸 읽어서 A3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해서 요 지점의 높이를 빼주면, 표척 읽은 값을 빼주면 이 지점의 집안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한 번 더 옮겨서 이제 이거는 아는 점이 됐으니까 이 기지점에 대한 후시를 해서 A4를 읽으면 여기서부터 이 기계까지의 높이를 알게 될 거고요. 거기서 요거를 빼주면,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B 지점에 전시를 해서 이 표척 읽음 값을 빼주면 이 지점의 집안고, 즉 H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에서 A점의 표고가, 집안고가 50m래요. 그러면 이런 측량을 했을 때 B점의 집안고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표척이 거꾸로 세워졌으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근데 당황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특별히 표척을 위에서부터 거꾸로 세우는 경우는 터널에서, 객내 터널에서의 수준 측량을 할 때 이렇게 세워요. 터널을 측량을 할 때는 밑에 점의 표고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터널 꼭대기 위에 점을 기준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부터 읽은 값을 찾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문제 풀이하고 상관없이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고 풀어보죠. 자, 기준면에서부터 A까지의 집안고, 즉 HA가 50m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세우고 읽었어요. 1.5m를 읽었죠. 그럼 기준면에서부터 이 기계까지의 높이는 얼마예요? 50m에서 1.5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8.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기계를 세우고 이제 미지점, C점을 봤어요. C점을 보고서 표척을 읽었더니 0.5m래요. 그럼 1로 다시 0.5가 올라간 거죠. 그럼 이 기계보다 더 높아진 거죠. 기계가 얼마였어요? 48.5. 거기서 더 높아진 게 얼마가 높아졌어? 0.5. 아하, 그럼 C점의 집안고는 49겠네요. 자, 찾아냈어요. 이제 이건 기지점이에요. 기계를 일로 옮깁니다. 그리고 C점에 표척을 세우고 후시를 해요. 그러면 요 길이가 1.0m랍니다. 그럼 우리 아까 C점의 집안고 49m 찾았죠. 거기서 1m가 더 떨어졌어요. 그럼 기준면에서부터 기계까지의 높이는 얼마? 48. 그럼 48에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이 B점, 이거는 밑에예요. 요까지의 표척을 읽었더니 1.5래요. 주의해야 돼. 이건 기계보다 낮아졌어, 높아졌어? 낮아졌어요. 즉 48보다 1.5 낮아진 게 B점의 집안고입니다.
그러면 요건 B진면에서부터 여기 기계까지가 48이었기 때문에 B점의 지방고는 어떻게 구해요? 46.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 거고요. 자, 우리 수준 측량의 원리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시리즈로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첫 번째 지방고를 알고 후시를 더해주고 전시를 빼주고 후시를 더해주고 전시를 빼주고, 즉 후시의 값들을 모두 더해주고 전시의 값들을 모두 빼줘서 원하는 지점에 지방고를 구했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조금 특수 케이스예요. 왜? 이전보다 후시가 낮아졌으니까 기계고를 구하기 위해서 후시를 빼주는 게 맞습니다. 요 빨간색 1.5와 1.0. 그럼 전시는 요거는 보태야 위에 올라갔죠, 얘는. 하지만 얘는 어때요? B점에서는 내려줘야, 즉 빼줘야 이 점의 지방고를 찾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식을 풀어놨습니까? HB, 즉 B 지점의 지방고는 HA에서 요거 후시 빼주고 요거 전시 더해주고 또 요거 후시 빼주고 요거 전시 또 빼주고 해서 50 빼기 1.5 더하기 0.5 빼기 1.0 빼기 1.5 해서 46.5m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에 충실하세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터널에서의 측량. 그렇기 때문에 전시 후시를 빼는지 더하는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림을 그려서 푸세요. 그림을 그려서 풀어내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빼줘야 되고 어떤 걸 더해줘야 될지를 결정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준 측량에 있어서 허용오차와의 관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허용오차의 한계를 물어본 거네요. 우리가 이런 허용오차에 대한 얘기는 앞에 관측값 해석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다각 측량에서도 허용오차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한 데가 관측값 해석에서 다뤘던, 즉 오차론에서 다뤘던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마다 튀어나올 때 다각 측량에서는 다각 측량대로, 여기 수준 측량에서는 수준 측량대로 다시 한 번씩 리뷰를 해보는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6번 문제 풀어보죠. 직접 수준 측량에서 2km를 왕복하는데 오차가 3mm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정밀도로 해서, 요거와 같은 정밀도로 해서 4.5km를 왕복했을 때 오차가 얼마 발생하는가라는 문제죠. 자, 우리가 오차 전파식에 의해서 누적되는 부정오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바로 이 식이 있었어요.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루트의 s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준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수준 측량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2가 1km당 오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s는 일반 거리가 아니라 왕복 거리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수준 측량에서는 왕복 측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오차 값이 얼마예요? 3mm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m 자리에 3mm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몰라요. 1km당 오차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루트에 s. 자, 문제에서 2km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2km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km를 왕복한 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 4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고마운 문제죠. 루트 안에가 4나 9나 16 요렇게 떨어지면 우리 계산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이에요. 계산기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1km당 오차인 플러스 마이너스 2 값은 어떻게 구해요? 예, 양변에 루트 4로 나눠주면, 즉 양변에 2로 나눠주면 1.5mm가 나옵니다. 자, 이거와 같은 정밀도로 관측을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그럴 때 1km당 오차는 같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얼마를 왕복했을 때라 그랬어? 4.5km를 왕복했을 때랍니다. 4.5km 왕복하면 9km죠. 자, 그러면 이 오차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예,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km당 오차 얼마? 1.5. 그쵸?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s가 얼마 들어가요? 4.5가 2번 왕복 들어가니까 9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5mm 곱하기 루트 9 하면 4.5m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준 측량에서는 일반적으로 왕복하는 데 걸린 거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1km당 오차가 총 오차를 계산하는 그런 관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오차 조정을 통한 경중률을 고려하고, 그렇게 경중률을 고려했을 때 평균값, 다른 말로 최확값을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문제 바로 풀어보죠. 두 사람이 고저차를 구하기 위해서, 즉 높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표척을 가지고 여러 번 왕복 관측한 결과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즉 첫 번째 관측자는 38.994 프라마이너스 0.008m, 두 번째 관측자는 39.003 프라마이너스 0.004m.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뒤에 붙은 오차는 뭐예요? 부정오차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붙었기 때문에. 그럼 두 사람의 관측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정확하다고 봐요? 오차가 적은 사람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즉 두 번째 관측자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지점에서 표고의 최악값, 높이의 최악값을 구해라. 다시 말하면 이 두 값을 평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다른 경우에 우리는 평균할 때 뭐를 고려해야 돼요? 경중률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경중률을 고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중률이 횟수에 비례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반복 관측의 경우. 이거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좋다고 봤습니다. 똑같은 횟수에 대한 얘기지만 구간 분할일 때는 오차가 점점 늘어나요. 구간 분할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구간 분할인 경우에서는 경중률은 횟수에 반비례합니다. 또 거리에 어떻게 되죠? 경중률은 노선장에 반비례해요. 즉 거리가 길면 길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 즉 부정오차와는 어떤 관계 있었죠? 경중률은 오차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했던 거 기억나요? 각 조정량, 경중률은 여기에 반비례하죠. 왜? 조정할 값이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각 조정량이 작을수록 경중률을 크게 봐준다. 즉 경중률과 각 조정량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용들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오차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관측에서 이 평균 제곱근 오차인 경우에 경중률은 어떻게 되죠? 오차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P1과 P2 요거는 M1의 제곱분의 1 대 M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M1이 얼마예요? 0.008. 그래서 0.008 제곱분의 1 대 0.004 제곱분의 1.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어차피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간편한 숫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8의 제곱분의 1 대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경중률은 1 대 4가 된 겁니다. 자, 경중률을 고려할 때 평균값, 우리가 이런 경우는 평균값보다는 최확값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경중률의 합이 분모로 같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중률 곱하기 첫 번째 관측값, 두 번째 경중률 곱하기 두 번째 관측값,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경중률이 1 대 4였기 때문에 분모에는 1 더하기 4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첫 번째 경중률인 1 곱하기 첫 번째 관측값 38.994 더하기 두 번째 경중률 4 곱하기 두 번째 관측값 39.003 해줘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9.001m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준 측량에서 다룰 수 있는 예제들을 모두 다루었어요. 수준 측량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높이를 구하는 측량이지만 국가의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는 골조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측량 값은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기준점인 삼각점이 1등, 2등, 3등, 4등 삼각점이 있는 것처럼 이 수준점도 1등, 2등과 같은 등급이 있는 수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우리 3차원 측량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평면을 구하는 측량, 즉 삼각 3변이나 다각 측량을 통해서 XY 좌표를 구한 다음에 따로 수준 측량, 높이 좌표를 구해서 따로 국법을 만들어서 비벼가지고 3차원 좌표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하지만 이제 현대 측량에서는 3차원 측량을 바로 완빵에 해결한다. 그리고 그러한 측량 방법들이 항공사진 측량, GPS, 다른 말로 GNSS죠. 그 다음에 라이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서 원격 탐측을 통해서 3차원 좌표값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플로우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 단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부해야만 공부하는 게 한눈에 모두 엮여집니다. 또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엮을 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가는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준 측량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